네, 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법원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3번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뭘로 추정이 됩니까? 네, 법원이 영장을 먼저 기각했을 때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된 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사의 중심이던 VIP 경로설 외에 VIP 구명 로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이 판단을 바꾼 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4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이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을 보면 이번 수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거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록 확보가 중요한 건데요. 다만 기록 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합니까?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기소가 아닌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앞서서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예.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